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B반 지윤호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의 주말입니다. 길었던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교수님도 정말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이렇게 한 명 한 명 면담을 하시려고 연구일에도 나오시고 정말 계속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도 하셨잖아요. 무슨 게 방송인지는 궁금하지만, 교수님이 민망해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한 번에 끝내셨다는 그 방송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스마트 교수법을 강의하시러 차를 타고 멀리 조선대학교까지 가셨잖아요. 이 엄청난 일정과 또 열정을 가지고 스케줄을 소화하시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기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시고 이런 자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한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매 강의마다 열정적인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러한 기운을 받아서 주말을 잘 보내고 또 한 주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책에서 1장을 읽고 발표하는 건데요. 먼저 총이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은 나비치와 수지치를 의뢰하십니다. 총이치를 먼저 정의하자면 무치학인 노인분들께 인공 대치물이라고 하는 총이치로 그 환자의 기능과 심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총이치입니다. 총이치란 상하악 치아의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제3대 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서 전부상 의치 또는 완전 틀니라고도 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은 흡수되어 이축되는데 그 흡수 정도는 개인차뿐만 아니라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실된 치아와 흡수된 치조골 부위를 인공물로 대치시키기 위한 총이치 설계는 앞골에서 의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형태의 변화량과 위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총이치는 고정이 확실한 치아에서 유지와 지지를 얻는 고정성 치아 보철문이나 잔존치와 뼈를 덮고 있는 정막에서 유지와 지지를 얻는 가철성 국수치와는 다르게 치조골을 덮고 있는 정막과 그 주위 조직으로부터 유지와 지지를 얻기 때문에 지지, 유지, 안정이 총이치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총이치의 인공치 배열은 제3대 구치를 제외한 28개 치아를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것으로 치아의 기능이 저작, 발음 및 심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 외에도 의치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교합 이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총이치와 관련된 구강의 해부학 구조를 이해하고 치료실과 기공실 양자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의치의 기능과 안정성을 위한 교합 이론 그리고 총이치 제작에 필요한 재료학적인 지식 및 장비에 대한 취급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1주차 때 노인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노인분들이 대부분 총이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는 또 잘 빠진다, 아프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왜 잘 빠지고 아플까요? 그래서 총이치가 효과적인 기능에 기여하는 요소 3가지, 지지,
유지 및 교합 시 안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입니다. 서포트, 받쳐주는 역할인데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의치가 놓여있는 토대가 되며 의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총위치는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리텐션입니다. 유지는 의치에 의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입니다. 총위치의 유지는 특별한 유지장치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의치와 구강조직 또는 타액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요소와 의치의 주변에 있는 근육의 주행과 작용, 치조골의 형태 및 정막 상태에 따른 해부학적인 요소, 그리고 교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의치가 입속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붙어있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유지입니다. 총위치는 다른 고정성 부철물 또는 가철성 국수 의치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보철이기 때문에 의치의 안정성에 요점을 두고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빌리티 안정입니다. 안정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의치의 안정은 의치와 의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간의 위치 관계를 변경하려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로서 안정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운동 시에도 동요 없이 제자리에 있으려는 의치의 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가 무치약 구강 내에 안정적으로 위치되어져서 기능을 위한 심미적인 부분을 위한 요소가 합쳐질 때 총위치의 만족도 높은 하나의 보철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지, 리텐션에서 물리적인 요소를 보시면 응착력과 점착력, 움직력이 나오는데요. 응착력이란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타액과 의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응직력은 같은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에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이제 개재될 때 타액층에서 이런 응직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의치가 점막에 잘 달라붙는 이러한 힘이 응직력입니다. 응착력과 응직력, 당연히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만이 이 의치상이 무치약인 점막에 잘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총위치 씻을 때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그 문어발 석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면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에서 기계적 유지와 의치상 변형 봉쇄와 대기압이 있습니다. 기계적 유지 치조제의 첨와 언더컷,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티슈 언더컷이 상당히 많은데 연조직 티슈 언더컷이기 때문에 덴처가 들어갈 때는 사뿐사뿐히 밀고 들어가지만 들어간 다음에는 의치상과 정막의 티슈 언더컷에 의해서 띄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력과 그 다음 지지와 유지력의 하나의 요소로 이제 우리가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의치상이 구강 조직에 밀착되면 공기가 빠져나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음압이 작용하여 흡착에 의한 의치의 유지력을 얻게 됩니다. 진공도를 높이려면
의치상의 변연을 봉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상악 의치상의 경우에는 후방에 후연 폐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근압유지인데요. 청유치는 이와 관련된 주위 조직의 근압력, 즉 뺨과 입술이 구강을 향해 안쪽으로 미는 힘과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의치상의 순 협설 측면의 형태를 의치 주위 조직의 근육 움직임과 조화시키면 근압의 작용이 의치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유지에서의 해부적인 요소를 보시면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 혓근, 구륜근, 설근, 설근이 의치의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은 교근, 이솔골근, 내측익돌근 및 악솔골근이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성상, 의치의 유지는 치조골의 흡수가 적을수록 유리한데 치조골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평적 이동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치조제에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 기계적인 유지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지에 이어서 이제 안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안정,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있습니다. 근균형은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구강의 기능 운동 시 혀, 입술, 뺨의 근력에 의해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균형을 위해서는 의치상의 연마면과 변연부를 주위 조직의 운동과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합균형은 앞골의 기능 운동 시에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의 교합 접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합균형을 위해서는 치조 정관성의 법칙에 맞게 인공치아의 위치를 설정하고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도 교합에도 균등한 접촉관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양측성 균형교합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심교합, 그리고 측방교합, 전방교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골의 기능 운동 시에 그 상하의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교합이 만나는 이러한 중심교합이 이러한 좌우가 균형 있게 양측성 규정교합의 배열이 의치상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측방교합에서 중심교합에서만 저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방교합에서도 이러한 양측성 교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역시 전방교합에서도 동일합니다. 청위치는 안정을 위해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해도 균등한 접촉관계가 되는 양측성 균형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측성 교합 사질입니다. 한쪽에서 저작에 작업을 한다 해도 균형 측에서 의치상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안정의 양측성 교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이 부여되어 있어도 일단 그 음식물이 개재되면 음식물이 없는 측은 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작업 측에 음식물 개재로 균형축이 이게 되면 작업 측을 축으로 하여 이제 의치의 정복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발생한 정복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치조 정관성 법칙에 따라 인공치아의 배열 위치를 정해서 교합관계의 균형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C 라인에서 어떠한 라인이 저작 시 기능이 안정이 될까요? 양측성 교합에서의 ABC 라인 중 어느 라인에 힘이 가해지는 것이 의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보시면 인공치아를 A 위치에 배열하면 교합력은 치료 재정을 지렛점으로 하여 의치를 정복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BC 위치에 배열하면 반대로 의치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여 의치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보시면
교합력의 방향이 치조 정관성에 일치하도록 인공치아를 배열하면 의치의 역학적인 평형은 얻어집니다. 지금까지 총리칭 큰 개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선행학습을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가족들과 이제 날씨도 화창하고 봄 날씨니까 꼭 보러 다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발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